클래스를 선언하고 컴파일을 했다면 이제 바이트 코드 파일이 생성이 되었을 텐데요. 자, 바이트 코드 파일이 생성이 되고 나면 이제 객체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에서는요, 객체 생성과 그리고 클래스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ew 연산자가 나오는데요. 자, new 연산자는 객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밑에 코드를 보시면 자, new라고 하는 연산자 뒤에 자, 클래스와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라고 하는 코드가 왔는데요. 자, new라는 연산자는 바로 요 뒤에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객체는 자, 메모리 힙 영역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요. 자, 힙 영역에 생성된 객체의 번지, 예를 들어서 100번지에 자, 객체가 생성이 되었다면 이 100이라고 하는 번지를 이 new라는 연산자는 리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클래스 갈로 열고 갈로 닫고는 자,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인데요. 자, 아직까지 생성자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다라는 것만 지금은 알아두세요. 자, 생성된 객체는 힙 메모리 영역에 생성된다. 자, 힙 영역에 이와 같이 객체로 생성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new 연산자는 객체를 생성한 후에 객체 생성 번지를 리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객체를 100번지에 만약에 생성을 했다면 100을 자, 리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뭔가가 있어서 이 리턴된 값을 받아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클래스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변수는요. 자, new 연산자에 의해 자, 리턴된 객체의 번지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객체의 번지를 저장하기 때문에 바로 참조 변수인데요. 자, 힙 영역의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래스 변수에 그 객체의 번지를 저장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클래스 변수를 선언한 방법을 알아보죠. 자, 클래스 자,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변수를 선언하는 건데요. 자, 이 변수에는 이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의 번지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참조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변수에 자, 객체의 생성 번지를 저장을 하려면 이렇게 new 연산자로 자,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자, 이 new 연산자가 리턴하는 번지를 대입받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이렇게 따로 new 연산자에 의해서 생성된 객체의 번지를 대입받아도 되지만 자, 클래스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자, new 연산자를 호출해서 객체의 번지를 대입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바로 이 코드에 의해서 자, 메모리에 생성된 자, 힙 영역의 객체와 그 다음에 스택 영역의 변수의 값을 보여줍니다. 자, new 연산자로 여러분이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 힙 영역에 이와 같이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객체의 생성 번지가 100이라고 한다면 자, 100이라고 하는 번지가 자,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100이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변수는 이 객체를 참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student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고 보죠. 자, 이와 같이 student 변수 s1을 선언하고요. new 연산자로 자, student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자,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new 연산자가 리턴되는 객체의 번지를 자, s1이 이제 저장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student s2를 선언을 하고 자, new 연산자에 의해서 자, 생성자가 호출되면서 객체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객체의 생성 번지가 자, s2에 저장이 됩니다.
이 코드에 의해서 자 메모리에 생성되는 자 변수와 자 객체를 보면요. 먼저 new가 이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면 힙 영역에 이와 같이 생성이 됩니다. 힙 영역의 객체가 100번지에 생성이 됐다면 S1에는 이제 100이 저장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new student가 또 호출됐기 때문에 또 다른 스튜던트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이 객체가 200번지에 생성이 되었다면 자, S2에는 200번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S1과 S2는 서로 다른 스튜던트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 클래스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 용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라이브러리, 즉 API용의 클래스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실행용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자, API용 클래스는요. 자, 자체적으로는 실행되지 않으나 자, 다른 클래스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만든 클래스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는 클래스를 만들고 자, 실행하기 위해서 메인이라는 메소드를 작성을 했는데요. 자, 그와 같이 실행할 목적으로 메인이라는 메소드를 작성하는 클래스를 자, 실행용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자, 우리가 지금 6장에서 하는 자, 클래스를 우리가 작성할 때 메인이라는 메소드를 넣지 않고 자, 필드, 생성자, 메소드 이와 같은 내용으로만 클래스를 작성을 하게 되면요. 자, 그 클래스는 실행을 할 수 없는 클래스가 됩니다. 그러면 실행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면 자, 라이브러리용, 즉 API용으로 이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라이브러리용 API는요. 반드시 객체를 생성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정적 멤버나 또는 정적 메소드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쓸 수 있지만 자, 그거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대부분의 라이브러리 클래스들은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객체에 필드나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요 위에서 우리가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자, 라이브러리용 API 클래스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튜던트를 막바로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클래스들이 바로 다른 클래스에 의해서 객체가 생성이 되고 이제 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실행되지 않으나 다른 클래스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만든 클래스, 이거를 라이브러리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행용 클래스는 뭐라고요?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클래스를 실행할 목적으로 만든 클래스를 이야기합니다. 한 개의 어플리케이션은요, 아주 많은 클래스들이 구성될 수 있는데요. 자,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클래스 중에서 단 한 개의 실행 클래스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메인 메소드를 갖고 있는 클래스는 한 개면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한 개의 실행 클래스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라이브러리 클래스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메인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진 클래스를 여러 개를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는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는 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라이브러리 클래스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으로 예제를 할 때 이와 같이 클래스 이름에 해당되는 소스 파일과 자, 클래스를 이용하는 example 소스 파일을 만들 건데요. 자, 여기서 example.java는 자, 실행을 하기 위한 클래스로 사용이 될 거고요. 자, 요 안에는 메인이라는 메소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example이 붙어 있지 않는 이런 클래스는 자, example에서 이용하는 라이브러리용 클래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 선언과 객체 생성을 코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6장이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챕터 06. 자, 그리고 자,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섹션 04 이그잼 01 자, 클래스 new라고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죠. 자, 클래스 이름은 자, student라고 하는 자, 학생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tudent는 자, 실행 클래스가 아니고요. 자, 라이브러리 클래스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mai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자, finish.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자, public class, 자, student 이렇게 해서 제가 클래스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과 자, 소스 파일명이 자, 동일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대소문자가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자, 일단 아무것도 작성하지 말고요. 그냥 저장을 해서 컴파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다시 클래스를 추가를 하는데 자, 스튜던트 자, example-이라고 하는 자, 클래스를 만들고 이번에는 이 클래스는 실행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소드에서 그 제일 먼저 그 스튜던트라고 하는 자, 클래스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new 연산자로 자,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고 그 생성 번지를 자, S1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자, new 연산자 다음에는요. 그 클래스에 이제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가 오는데요. 자, 생성자는 자,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고 자,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렇게 생성자 호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new라고 하는 연산자는 자,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자,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객체의 생성 번지를 자, 리턴해서 자, S1이 그 생성 번지를 가지고 있게끔 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system.out.println 해서 자, S1 변수가 자, student 객체를 자, 참조합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세미콜론 찍어야죠.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S1 변수가 스튜던트 객체를 참조합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또 스튜던트 변수 S2를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new 연산자로 다시 스튜던트 생성자를 호출해서 자,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출력 내용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main이라는 메소드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결국은 자, 두 개의 스튜던트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자, 각각 S1 변수와 S2 변수가 객체를 이제 참조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자, 그림으로 자, 메모리 상태를 표현하면요. 자, 이게 이제 스택이고요. 자, 이게 힙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래서 힙 영역에 자, 스튜던트 객체가 두 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스튜던트 객체가 하나 그리고 두 개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객체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스튜던트 자, 객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스튜던트 객체의 생성 번지가 100번지. 자, 요거는 200번지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S1과 S2는 자, 스택 영역에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S1과 자, S2는 자, 스택 영역에 생성이 되고 자, S1은 자, 첫 번째 스튜던트 객체의 참조 자, 즉 번지를 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는 이 객체를 이렇게 참조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S2도 여러분이 자, 200이라고 하는 자, 요 번지를 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참조를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